네, 안녕하십니까.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줌입니다. 네, 오늘은 NH 아몬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ETF를 맡고 있는 권용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로 ETF의 권용민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상품은 하나로 유럽 방산 ETF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아주 방산 기업이 단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유럽 방산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 이건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생소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유럽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이게 좀 주목해야 하는지, 어떤 상품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K방산의 열기가 한국 시장에서는 뜨겁습니다. 네. 한국 방산의 이제 눈부신 성과가 작년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네. 유럽 특히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하면서 좀 부각을 그랬죠. 받았던 거 있거든요. 대통령이 아주 그냥 예. 신이 났던데, 우리 그렇죠. 방산 무기 수입하고. 근데 전쟁이 나면 급한 대로 이제 외산 무기를 이제 사서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자주 국방의 움직임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자주 국방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방산 강국이 된 거잖아요. 네. 결국 이제 유럽 지역에서 불고 있는 자주 국방, 그리고 유럽의 재무장이 올해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가 될 것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드릴 저희 하나로 유럽 방산 ETF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투자할 수 있는 유럽 방산 기업으로만 구성된 ETF 상품입니다. 네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유럽에 불고 있는 그 자주국방 움직임, 요건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의 재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네. 그리고 안보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거는 네. 짧게는 이제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후에 199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미국의 단일 패권 시대에 좀 균열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지정학적 불안이 있을 테고요. 그렇죠. 길게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십 년간 누렸던 유럽의 평화 배당금 시대, 이게 막을 내리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치적, 지정학적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뭔가 전환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건은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전쟁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안보 위협을 바로 피부로 느끼게 됐고, 그리고 너도 나도 막대한 돈을 국방비에 이제 쏟아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독일의 올라프 슐츠 전 총리가 네. 이제 의회 연설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자이텐벤데라는 말인데요. 네. 이제 독일어로 시대의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유럽이 말 그대로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독일의 안보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때 이후에 독일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눈앞의 전쟁을 위해서 돈을 더 쓰겠다, 이제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독일의 안보 전략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점을 시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얘기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이제 독일의 상황 판단이 이제 전제에 있었는데, 이제 냉전 이후의 평화는 끝났구나. 예, 그리고 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복합적인 이제 영향이 작용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독일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지켜왔던 평화주의 노선을 폐기를 한 겁니다. 예, 굉장히 큰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독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프랑스나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하고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한 나라가 폴란드로 그랬죠. 알려진 것처럼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유럽이 이제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요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달은 것이 유럽이 재무장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내부적인 이제 동력처럼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일의 자이텐벤데, 이 선언이 그 상징적인 또 예시가 되겠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유럽의 변화를 더욱 압박하거나 어떤 부채질할 외부적인 좀 요인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미국의 정치적인 변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가를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한
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했죠. 우리도 예. 지금 압박을 받고 있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비용을 좀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너무 이제 전비에 많은 돈을 쓰는 거 그렇죠. 아니냐, 지원하는 네.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에 대한 연장선으로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투자 증가를 압박합니다. 현재 뭐 GDP 대비 2% 수준에서 5%로 올리라는 얘기를 네. 그때부터 진행을 했는데 결국 올해 6월 말에 진행된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2035년까지 5%로 증액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실제로. 2배 넘게 네. 올렸네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미국의 압박도 있겠지만 그 유럽 스스로도 국방비 지출을 이제 해야겠구나. 2배 이상 늘릴 만큼 안보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두 가지 그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요구가 맞물리면서 유럽은 본격적으로 국방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국가들의 이런 이제 군비 확대와 국방 투자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앞으로 이제 십수년을 내다보는 이제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에다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이런 이제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유럽의 국방 투자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좀 흐름이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 흐름 속에서 K 방산 기업들은 이제 계속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K 방산이 아니라 유럽 현지에 있는 방산 기업에 주목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많은 네. 분들이 K 방산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기술도 아주 훌륭하고요. 네. 뭐 앞으로도 전성기가 이어질 것으로 네. 이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시대 전환이 이제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에 따라서 유럽은 이제 자주 국방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방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한 프로젝트는 이미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첨부된 이제 표를 보시면 2023년에 탄약 생산 지원법을 시작으로 그 방위물자의 공동 조달을 위한 정책 지원을 단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2024년에는 장기 방위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이제 유럽 방위 산업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 이거를 EDIS라고 부르고요. 네네. 그 유럽 방위 산업 전략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유럽의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EU 내에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유럽산 비중을 그 현재 20%에서 이제 향후에 50%까지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EU 국가들끼리 무기를 사고 파는 역내 방산 거래 규모 또한 현재는 15%인데 이거 35%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뭔가 대폭적으로 올리네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올해 3월에 이제 관련된 유럽 국방 백서에 따르면 위암 유럽 플랜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향후 5년간 8천억 유로에 달하는 지출 목표를 세웠고요. 예, 그리고 이 중에 6,500억 유로는 회원국들의 이제 직접적인 예산 확대로 충당을 하고요. 1,500유로는 EU의 대출 기금으로 구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유럽은 유럽 지역의 방산 기업의 육성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 유러피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거를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유럽 방산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성장성과 이제 이익 가시성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유럽 방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수주 잔고가 급증하면서 이제 주가도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뭔가 이제 방위 예산 삭감에 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거든요. 네. 근데 유럽은 점진적으로 국방비 증대가 이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구조적인 성장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것이 또 다른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바이 유러피안 이 정책 덕분에 이제 유럽 방산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이제 안정적인 우량주로 변화가 이제 기대된다는 점, 이건 좀 확실히 이제 저한테 좀 와닿는데요. 추가적으로 혹시 다른 투자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아, 네, 저희 그 NH 하문자산운용은 네. 그 유럽 방산 기업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성장성과 이제 우량 주식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거를 첨단 기술 성장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성장주. 예. 네. 그 이게 실제로 그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이제 전투기나 전차, 뭐 포탄과 같이 전통적인 플랫폼에서는 이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실전에서 경험과 우수성이 증명된 네. 이제 판처하우비츠, 네. 이제 자주포, 네. 그리고 레오파르트 2 전차, 그 유로파이터 타이푼 굉장히 네. 유명한 무기들이에요. 네. 이 얘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뭐 인공지능이나 우주항공이나 뭐 극초음속 미사일 뭐 이런 첨단 분야 경쟁에서는 현재는 미국이나 중국에 좀 뒤져 있다는 이제 평가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 판 자체를 바꿔보려고 하는 게 EU 내에서 이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유로 드론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전쟁사를 살펴보시면 전쟁에 활용될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게 기술 진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례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제 인터넷에 못 채도 미국 국방부의 이제 알파넷이라는 거 유명하게 네, 다 전쟁 때문에 개발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현대전의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약한 첫 번째 전쟁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활용한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응용해본 회사들은 향후에는 군수용이나 민간용 드론 시장으로 확장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성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그 유럽은 이제 러우 전쟁을 겪으면서 인공지능이나 사이버 보안 그리고 우주항공 등을 미래 핵심 국방 기술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방위 기금 같은 공동 펀드를 만들어서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방산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익 가시성이 기대되는 우량지라는 측면에 더해서 첨단 기술 성장주라고 이제는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군수 산업이 본질적으로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의 집약 이런 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첨단 기술 성장주 이렇게 또 부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방위 산업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를 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로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인데 하나로 유럽 방산 ETF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하나로 유럽 방산 ETF는 그 유럽을 제대로 아는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유럽 테마 ETF 상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주주사가 프랑스의 아문디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유로스탁스 50 지수로 유명한 그 유럽의 스톡스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수를 기초 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일한 기초 지수의 ETF가 유럽 시장에 올해 5월에 상장이 됐거든요. 네, 저희 상품이 7월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유럽 방산 ETF를 뭐 비교적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출시했다는 저희 따끈따끈한 상품이네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ETF 상품의 주요 특징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우량 방산 대표 기업 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미래 기술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모두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투기나 전차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산 플랫폼도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드론이나 우주항공이나 네트워크 전장과 관련된 기업까지 균형 있게 포함을 해서 유럽 방산의 다방면의 투자 기회로 이제 복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유럽 방산 상품을 준비하면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투자 배경과 이제 그 대표 기업까지 투자 가이드북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투자 가이드북이요? 굉장히 쉽고 재밌게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 그 NH 아문디 자산운용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좀 재밌고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유럽 방산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한번 찾아봐서 이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로 ETF의 권영민 팀장님 모시고 유럽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유럽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들이 만든 유럽 방산 ETF라고 하니까 저도 관심이 가서 지금 당장 관심 종목군에 좀 넣어봐야겠습니다. 네, 유럽 방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하나로 유럽 방산 ETF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